다들 아실 텐데 일러스트레이터는 보통 외주예요, 외주 받는 분들이고, 그래서 건바이 건이라 그러죠. 건당 이제 페이를 받으세요. 보통 이제 뭐 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듣는데 보통 건당 돈을 받고요. 그리고 정직원으로 들어가시는 게임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정직원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건 그림쟁이한테 정직원 제도가 흔히 알고 있는 직업 중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거 정직원이. 아, 이거는 보통 보편적으로 정직원으로 간다라는 거는 게임 회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 쪽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정직원은 이제 이 건당이 아니고 그냥 월급이죠, 월급. 내가 법정 근로 시간 8시간 플러스 점심시간 1시간을 매일 일하고 뭐 야근 있을 수 있겠지만 이래서 월급으로 받는 거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 하면은 대부분 프리랜서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상사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하고 안 부딪혀도 돼요. 이 세 가지예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대체로 내성적이고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내면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면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데, 아, 좋죠. 이거는 누구나 좋아하는 얘기죠. 뭐 상사도 없어.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 드라마도 틀어놓고 영화도 틀어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하다가 힘들면 누워서 잠도 자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 스트레스도 없죠. 뭐 외로울 수 있지만 친구 만나러 가고 어디 놀러 가면 되니까. 아, 그렇게 좋은데 왜 존잘님들 중에서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까?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거를. 자, 일단은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자, 외주, 그리고 정직원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수익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요.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안 돼요. 물론 일이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뭐 업계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은 일이 계속 들어오겠죠?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텀이 있고요. 그리고 업계가 분위기가 막 바뀌기 시작해요. 뭐 그림체가 갑자기 저쪽 확 넘어간다든지 새로운 콘텐츠가 나와서 이게 저문다든지 그렇게 되면 되게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수익은 잘 그리시는 분들이든 뭐 그렇지 않든 일정치가 않죠. 정직원에 비해서. 그게 무슨 문제냐면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익이 고정이 돼 있으면은 이 수익을 가지고 계획을 짜기가 쉬워요. 재무 계획이라고 그러죠. 재무 계획 짜기가 되게 쉬워요. 내가 어 재무 계획 내가 얼마를 매달 버니까 얼마가 모이고 얼마를 생활비를 쓰고 얼마가 모이니까 앞으로 요거를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요거를 구입하고 이런 계획이 되는데 외주 같은 경우는 일이 끊기고 다음 일을 받을 때 어떤 일을 받을지 페이가 어떻게 오를지 어떤 일정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계획이란 게 잘 안 섭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어리기 때문에 노후나 미래나 이런 큰 설계 같은 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게. 그게 안 돼요. 이거 생각보다 클 거예요. 여러분들 안정적인 거 좋아하는데 겁이 나서는 둘째 치고 일단은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서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채팅창에도 나온 것처럼 자기관리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출근을 안 하니까 차비도 안 들고 집에서 이렇게 옷도 막 대충 입고 씻지도 않고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편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보통은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작업실을 구해서 나갑니다. 결국 출퇴근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개인 작업실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 잘 버시면. 근데 그게 아니면 공용 작업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쓰는. 그러면 혼자 쓰는 게 아닌데 혼자 막 추레하게 가가지고 막 냄새 풍기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나 혼자 음악 크게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처럼 돼요.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게 집에 있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 관리가 힘듭니다. 업무라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작업량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맞아요. 뭐 많이는 없지만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뚝심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혼자서 막 몇 년씩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쓸쓸함에 지쳐요. 외롭고 고독해요. 생각보다 일하는 게 동료가 있다는 게 되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해보시면은 공감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이게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외를 말하자면 뭐 끝도 없으니까. 근데 보편적으로는 생각보다 이거를 나중에 공감을 많이 하셔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서 회사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정직원의 단점도 뽑아보자면 뭐 아까 얘기한 것들 있죠. 사람 스트레스 오고요. 상사 스트레스 오고요. 출퇴근하면서 시간 굉장히 많이 버리고요. 다만 장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시는데 저 위에 거 좀 끌게요. 간과하시는데 외주는 경력을 별로 안 쳐줍니다. 거의 안 쳐준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사실 실력만 보죠. 그림 잘 그리냐 못 그리냐. 사실 경력이라기보다는 업계의 업계 평판이죠, 평판. 이 사람이 어, 문제 없이 외주를 잘 줬는지, 일정에 잘 맞추고 사고를 안 쳤는지, 퀄리티가 계속 균등하게 나와줬는지 이런 것들이 평판이 쌓였게 돼서 이제 그런 쪽으로 경력을 쳐주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직원으로서 회사 경력이 따지자면은 그렇게 탄탄하게 뭔가 내가 쌓아갔다라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래 했다고 해도 불안한 감은 있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즘은 웹소설이 많이 대세고 많이들 외주를 받으시지만 웹소설 문화가 갑자기 폭삭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른 문화가 훅 올라왔는데 웹소설하고 너무 다른 그림체야. 비슷한 프리랜서 일러스트지만 그러면 그때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직원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는 외주를 할 때에 비해서 경력에 대한 대우가 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업계 회사 비즈니스 문화도 있고요. 문화상 그런 것도 있고요.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쌓이면 대우해줘야 된다라는 그게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경력을 쌓고 나이를 쌓아서 왔으니까 연봉 협상할 때도 같은 업종이라면 전에 있던 그 연봉에서부터 연봉 협상이 시작돼요. 이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에 받던 그 돈에서부터 보통 시작을 웬만해서는 하려고 해요. 그거보다 깎으면 실력이 낮아도 그거보다 깎는 걸 굉장히 서로서로 불편해해요. 불편해하고 그리고 경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게임 회사 가면은 그림만 그리는 줄 알았는데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게임 만드는 데요. 그림 그리는 데가 아니라 게임 만드는 데예요. 그냥 난 내 그림 그려야지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게 민폐입니다. 그거는 민폐고요. 게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게임을 많이 즐겨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게 되면은 그림 외의 업무들도 정말 많이 보게 되고 그림 외에 많은 미덕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회사인 생활로서 회사인으로서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많은 것들 정말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림쟁이기 전에 게임 회사에 가면 우리는 개발자예요, 개발자. 보통 개발자 하면 프로그래머를 지칭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트도 통념적으로 개발자라고 개발팀에 포함하기는 하죠. 그래서 경력이라는 거, 게임 회사에서 경력이라는 거는 그림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 경험을 개발 경험을 대변하는 겁니다. 개발 경험. 하면서 내가 이런 아트들을 이 게임에 구현하는 그 기술적인 요소들, 프로그래밍과의 이런 협업들, 그리고 뭐 무조건 그림을 고컬로만 집어넣으면 엄청 고사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최적화 작업 이런 거 들어봤죠? 게임할 때 최적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용량 줄이거나 뭐 사양을 줄이는 거. 똑같은 시각적 퍼포먼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들에 대한 경험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냥 그런 걸 제한 없이 무조건 고사양의 고퀄리티로 막 팍팍팍 넣으면은 누구나 고퀄리티 뽑습니다. 누구나 해요. 우리나라 막 중소기업들도 다 해외 유명 기업들만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최적화와 효율적인 이
리소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트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프로그래머한테 던질 게 아니라 아트가 협업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협업은 기술적인 걸로만 되나요? 아니죠. 이 사람과 나와의 대화가 잘 되느냐의 대화가. 말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진은 말솜씨라 그래요. 실제로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는 말이에요. 승진은 말솜씨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뚫고 플러스로 회사는 그래요. 외주는 그래도 내 그림 스타일을 보고 내 그림 스타일대로 요청을 해오거든요. 대부분 대체로 많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바뀌어도. 근데 게임 회사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프로젝트에 통일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그림들이 한 장면에 보여지거든요. 한 장면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개발사 역량이 잘 안 될 때는 뭐 이제 사람이 급하고 그럴 때는 그냥 막 다 그림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인디 게임이나 좀 개발 기간이 짧고 개발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게임들 보면은 그림 미체가 다 따로 노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좀 대기업에서 만든 것들은 보면은 그림체가 이렇게 맞아요. 한 사람이 그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그림체를 다 맞춘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그래서 내 그림체가 아닌 다른 그림체를 그려야 되는데 맨날 멋있는 막 일러스트 막 칼 들고 막 마법수 막 이런 것만 그리지는 않아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럼 막상 들어가 보면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 뭐 아이콘, NPC, 뭐 버튼 이런 거밖에 안 그려요.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그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지루하고 끈덕진 작업을 몇 년씩 했다는 거예요. 큰 탈 없이. 여러분들 대학을 나왔다는 건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도 있겠지만 그 대학 생활 동안 인내하고 배웠던 많은 사회성들, 인내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잖아요. 이 경력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내들, 배운 것들을 쳐주기 때문에 경력으로 쳐서 거기서부터 연봉을 올려주고 대우를 올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사에서 여러분이 인간이 아닙니다. 나사지. 자,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난 좋은 나사가 될 거야. 다른 나사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 나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게임 회사에서의 정직원과 외주 프리랜서로서의 요소들이 많이 나뉘게 되고요. 어, 외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아요. 게임 회사보다. 그래서 사실 뭐 외주도 그렇고 게임 회사도 그렇고 케바케고 뭐 여러 예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력이 많이 안 올라가도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외주를 받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제는 일이 계속 들어오고 이직을 계속 할 수 있겠다 싶은 그 수준이 외주가 조금 더 지금은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둘 다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고 치면은 외주를 먼저 받고 받으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테크트리 많이 타고요. 그리고 경력도 좀 쌓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프리랜서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요런 루트를 많이들 타는데 제가 방송에서 요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는 얘기할 때는 그냥 뭐 주변에 지인분들 몇 분 물어보고 그냥 제가 회사 다닐 때 본 몇 분 보고 요 정도로 얘기는 안 해요. 데이터 정말 많이 모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라고 알아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프리랜서와 정직원의 차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궁금한 거 지금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직원과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직원은 내 스타일의 그림을 거의 못 그린다. 물론 뭐 프로젝트가 내 그림체하고 어쩌다 잘 맞을 수도 있겠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이직을 계속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겪을 텐데 어, 가는 데마다 내 그림체가 맞는 데를 만난다는 건 너무너무 힘이 들죠. 너무 어려운 일이고 가끔 정말 내가 너무 잘 그린다 그러면은
회사 자체가 나한테 그림체를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실력도 있고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그 시작부터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실력만 좋아서가 아니고요. 아, 이 사람 신뢰할 만하다라는 뭐 이 소통 부분에서도 개발력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를 내품어 줘야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면은 자기 홍보를 하잖아요. 1인 기업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자기 홍보를 하는데 내 그림으로 홍보를 하고 내 그림이 맞는 업체들에서 연락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 그림 스타일로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다. 조금씩 맞춰주겠지만 그래도 게임 회사 가는 거에 비하면 많이 맞춰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더불어서 프리랜서 일러스트 말고 뭐 우리가 어디서 그 뭐죠? 어, 그림 공개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 소스들을 판매하거나 하는 식으로 돈을 버는 케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는 한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외주 대행사.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신성우님. 외주 대행사라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아는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는 걸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어, 우리 외주러 프리랜서가 있고,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는 외주러를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 두절될지 어떻게 하고 잠수 탈지 어떻게 알고 갑자기 빵꾸 날지 어떻게 알고 못 믿습니다. 왜냐면 저도 실제로 뭐 ADR 디렉터 하면서 많이 경험했지만 도망가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연체가 아니죠. 이제 그 기한 못 지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기한을 못 지키면 이 사람만 손해가 아니고 이 사람의 작업물을 받아서 작업해야 되는 그 이후에 그 작업 공정이 있으신 분들이 다 손해를 봐요. 그게 되게 커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그림쟁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안 높습니다. 사고를 많이 쳐요, 실제로. 많이 칩니다. 저도 이제 업계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그림 그리시는 분들 사고 많이 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자, 우리가 그런 인식들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회사와 외주러 사이에 외주 대행사가 끼게 돼요. 뭐냐면 회사가 하나 더 끼는 거예요. 이 대행사에서 외주 하시는 분들을 관리합니다. 계약을 맺고 꼼꼼하게.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1대1로 하니까 계약 사항들도 되게 어렵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 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대행사에서 맞는 직원들한테, 맞는 외주러들한테 분배를 해줍니다. 일을. 자,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면 돼요. 하고 대신에 회사에서 100만 원을 주면은 일정량은 대행사가, 일정량은 외주러가 나눠 갖게 돼요. 그래서 페이가 낮아요. 근데 회사들은 완전 고퀄을 뽑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행사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보장이 되니까. 이런 1대1로 했을 때 많은 문제들이 대행사를 통함으로써 보장이 되니까. 근데 이제 외주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익이 나눠지고요. 수익이 나눠지고 대신에 1대1로 할 때에 비해서 회사가 더 많이 지불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지불하는데 그래도 외주러가 받을 때는 적게 받고요. 그쵸? 소속사죠. 소속사고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더 적게 받고 그리고 일도 좀 빡빡합니다. 본인이 조절을 잘 못해요. 떨어지면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요. 어, 대신에 고퀄일 경우가 아니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퀄을 뽑을 수 있는 고급 인력 외주러분들이 굳이 대행사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작업하는 이 작업물들은 고퀄이 필요 없다. 그냥 중간 퀄리티만 해도 충분히 차고 넘치니까 일단은 안정감이 있게 기한 맞춰서 하고 싶다. 퀄리티 보장되게 요만큼이라도 보장되면 좋고 완전 폭망만 아니면 보장되면 좋고 기한만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 할 때 대행사로 넘기는 거고요. 아, 우리 이번에 메인 일러스트를 그려야 되는데 외주 써서 메인 일러스트 뽑아야 된다. 우리 게임에 명운이 달려있다. 그래서 완전 고퀄 뽑아야 된다 하면은 보통은 다른 외주러분들이 찾아가시죠. 고퀄 외주러분들이 이쪽으로 안 갑니다.
왜냐면 수익이 작아지고 본인이 조절 못하니까, 불리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일이 들어오니까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고퀄을 뽑을 때는 1대1로 컨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 고퀄이 아닌 걸 뽑을 때는 대행사를 뽑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 많이 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뭐 이런 거 하면 막 예외 건데 이렇게 가져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외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구조들을 띄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외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외주 대행사 가서 강제로 빡세게 하면은 연습이 많이 되긴 합니다. 실력 많이 늘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이 존재한다는 거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